10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올바른 인터넷 플랫폼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7일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 같은 날 의사협회와 치협, 변협은 전문직 폭행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와 법조 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고 협약단체의 운영 매체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 공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온 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비대위 이정근 공동위원장은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며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탈퇴를 선언하는 강수를 두면서 간호법 결사 저지 의지를 다졌습니다. 협의회에 속한 보건의료 노조가 일방적으로 간호협회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울러 19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연합 직능단체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도 간호법 저지 대열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 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마저도 부칙의 일몰 규정에 따라 올해 연말이면 지원 근거가 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충특 보건복지위원장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단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1년 20조 2천억 원이던 준비금도 2026년 9조 4천억 원으로 5년 만에 53.5%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초 건보재정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바 있지만 지난 8월 23일 발족한 회의체가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아 방치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대면 진료 허용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재벌 특혜,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으로 허용 범위를 의료인 간으로 한정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화한다면 정부의 협의 요청에 응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료계가 만성질환 관리제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민간 기업이 영리 목적 사업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향후 논의에서 영리화 방지와 역할 분담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전 해수구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 상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최종훈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 설계를 하면서 유병률이 낮은 질환은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높은 것은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 민영화 활성화에 심평원이 가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지난 7월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 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외에도 갑상선, 하이프, 도수치료, 미용 성형 등을 추가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9월경부터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광고 게재 기관에 공문을 보내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최근 문제의 광고가 철거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광고 게재 단체들은 사전에 절차를 갖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조만간 의협을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촬영 의무화 대상을 전신마취 환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희 교수는 최근 이같이 밝히고 촬영 시간 역시 마취 후부터 수술 종료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전공의 수련 관련 촬영 거부는 지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 촬영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최근 모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기를 올 연말로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 시기도 같이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의협 등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국회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까지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는 106명으로 41%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말입니다. 의협은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우 개선과 급여 인상을 통해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공립병원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은 임금에 환자는 많은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국립대 교수직위를 준다고 선뜻 지방의료원에 가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의대 교수를 지방의대에 매칭하는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또 전공별,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을 확립하고 전공의 복지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전공의 부족 문제를 개원일을 활용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미국처럼 개원이들이 병원과 계약해 일정 기간 입원 진료를 보거나 레지던트를 교육하는 담당의 시스템을 도입하자 제안했는데요. 서 의원은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확보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